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1일 병진 첫번째 기사 1407년 명영락 5년 군신을 거느리고 신년 축하식을 거행하다. 임금이 군신을 거느리고 재정을 요하고 눈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내림으로 군신의 조화는 그만두게 하였다. 처음에 사신을 시주하궁에 초대하여 군신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려고 하였었는데 섣달 금날 밤에 뇌우가 있었으므로 그만두고 군신들에게 주가를 내려주었다. 요하는 정월 초하룻 날이나 동지 때 중국의 황제가 있는 곳을 바라보며 할애하는 것이고, 시주하궁은 그 당시 임금이 거처하고 있는 궁전을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2일 정사 첫번째 기사 덕수궁에 나아가 문안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3일 무호 첫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사신을 전송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4일 기미 첫번째 기사 반송정에 나아가 한천모가와 양령을 전송하다. 한천모가와 양령이 돌아가니 임금이 반송정에 나아가 전송하였다. 이보다 먼저 임금이 황희에게 일렀다. 사신이 돌아갈 때에 백관들이 반송정에 수립하여 지송하는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지난번 황음이 불상을 가지고 돌아가던 중에 정승을 보고도 말을 타고 그대로 지나갔고, 그 수행하는 자들도 또한 말에서 내리지 않았으니 내가 심히 창피하게 생각하였다. 이제부터는 각사의 지송은 없애도록 하라. 사신이 비록 예에 어긋난다고 노한다 하더라도 장차 나에게야 어찌하겠느냐. 지송은 배송을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4일 기미 두번째 기사 본궁 수리를 시찰하고 이한대군 화의 집에 가다. 본궁에 행차하여 영선하는 것을 시찰하고 드디어 의한대군 이화의 집에 가서 술을 베풀어 잔치를 내려주고 청포 40필을 패백으로 주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5일 경신 첫번째 기사 충천도 도관찰사 김자수가 올린 연호미법 시행 반대 상소문. 김자수가 상서하여 연호미법을 시행하지 말자고 청하였다. 상서는 이러하였다. 정부의 관문을 받아보니 전조 때 연호미의 법을 다시 시행하여 건년에는 중년의 예에 의해 거두라 하였으므로 신이 이미 주군에 이문하여 독촉해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참으로 미편한 점이 있습니다. 전년의 도내의 전답을 다시 청량하여 더 늘어났습니다. 우선 충주, 청주의 두 고을로 본다면 청주는 원래 전지의 13,980결인데 더 늘어난 것이 5,070결이고 충주는 원래의 전지가 16,170결인데 더 늘어난 것이 4,570결이니 다른 도의 전지도 또한 반드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조익의 많기가 거의 전부 다 배나됩니다. 이것은 왕년의 다품이 공정치 못하여 탄류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 지금 바로 잡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으나 무지한 백성들이 그 까닭은 생각하지 않고 한갓 수조가 많다고 반드시 원망할 것입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 또 연호미를 거두게 되면 백성들의 원망이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전조의 법도 역시 연세의 풍흉에 따라 거두고 흩어지는 정당함을 정했었습니다. 금년에 도내의 바다에 인접한 10여 고을이 한재로 인하여 실롱한 것을 이미 일찍이 계문하여 진율해 구제하도록 허락하시었고, 그 나머지 주군들도 역시 기곤을 면하였으니 중년이라 하여 거둘 수는 없습니다. 옛적의 한 문제는 금년의 전조의 반을 미리 주어서 농민을 살게 하여 주었사온데 지금까지 간책에 빛나고 있습니다. 비록 문제와 같이 조는 주지 못할지언정 도리어 거두어서 백성에게 원망을 취하고자 하십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성심으로 결단하시어 아직 그 의논을 정지하시고 풍년이 드는 해를 기다려서 시험하여 그 법을 행하시면 생민들이 퍽다행하겠습니다. 신이 역렬한 재주로 외람하게 중임을 받아 도움은 드리지 못하고 가볍게 정해진 계획을 의논하니 황공하여 대제합니다. 명하여 의정부에 내려서 상탁 의논하게 하였다. 연호미법은 흉년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시에 백성들로 하여금 미곡을 징수하는 법인데 각 호에 배당하여 징수하는 미곡을 연홈이라고 한다. 담험은 실제로 논밭에 가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6일 신유 첫번째 기사 옥천군 유창과 영가군 권홍을 경사의 사헌사로 보내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11일 병인 첫번째 기사 종친에게 해운정에서 연향을 베풀다. 사헌부에서 사사노비의 처결 문제를 아뢰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12일 정묘 첫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사사노비에 대한 역사의 사의를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소에 이르기를 보옵건대 정수 이외의 사사노비를 모두 서울과 외방의 각 관청에 나누어 붙이게 하였으나 승도들은 본래 기강이 없어서 노비를 역사시키는 것이 대개는 경하고 허라운데 지금 만일 상항의 노비들을 갑자기 부모 처자와 분리시켜 각 관청에 분산하여 입역시킨다면 장차 유리하고 도망하여 인호가 날로 줄어들 염려가 있사오니 국가에서는 도리어 이익이 없습니다. 군기감에 정숙시킨 사천구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는 각 관청에 분속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모두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전과 같이 완치하게 하고 남녀노소를 분간하여 둔전과 신공을 적당히 정하여 소재지의 주군에서 매년 거두어 저축하게 하고 따로 문부를 비치하여 부루의 수요와 흉년의 재앙에 대비케 하소서. 또 외방 각 관청에 노비가 많은 것은 혹 천여구 적은 곳은 한두 구에 지나지 못하오니 실로 구르지 못합니다. 5, 6구 이하를 가지고 있는 각 관에는 북은 각 관의 수많은 노비를 참작하여 드러내서 알맞게 지급토록 하소서 하였다.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마땅히 헌부에서 아랜 바와 같이 하고 외방의 노비는 모두 전농시에 붙이도록 하고 오직 신구 두 도성 안에 한거하는 자는 경중 각사의 시무가 번다 하고 노비가 적은 곳에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또 혁거한 사사의 노비 신공에 대한 식례를 상정하여 아뢰기를 장로는 쌀평석으로 3석을 아내가 없는 자는 2석을 받고 장비는 2석을 남편 없는 자는 1석을 받고 노비끼리 서로 혼인한 자는 정 5승포 각각 1피를 받고 15세 이하와 60세 이상은 인자는 징수하는 것을 면제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둔전은 진수군들이 경작하여 그 수확으로 군량을 충당하는 토지를 말하나 이때의 둔전은 국가의 부루의 수요와 흉년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둔전의 경작자도 주현의 관노비나 농민으로 사역시켰다. 신공은 신역 대신 바치는 몸값이고 장로는 건장한 남자 종을 말하고 평석은 15두를 한 석으로 받는 계량 단위이고 세종대에 제정된 20두를 한 석으로 하는 전석과 구별된다. 장비는 건장한 여자 종을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12일 정묘 두번째 기사 둔전, 사찰, 토지 등의 경작을 각 호의 배당, 세수 자원으로 삼다. 호마다 둔전을 주는 법을 세웠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전년 7월에 본부에서 전지를 받고 각 관, 각 포, 각 진의 둔전을 파하였사온데 상향의 전답과 혁파한 각 사사의 전답 및 경작할 만한 묵은 땅을 매 10호마다 각각 50복씩을 지급하여 그 근처의 민호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을 두목으로 정해서 추성 때가 되면 손실을 분간하여 각기 그 관에다 거두어 저축하게 하여 매월 기선군의 양식을 지급토록 하여 항식을 삼고 성군을 사역시켜 전지를 경작하거나 소금을 굽거나 고기를 잡는 등의 일은 일체 모두 통금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1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덕수궁에 나아가 문안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15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달이 태미원에 들어가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15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김성 이빈에게 광년루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1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백관의 녹봉 등급을 개정하다. 가정성 하윤이 말하기를 각품의 녹가가 같지 않으니 증감하여 상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과 안에 있는 대군 정승 이상은 농미 100석, 주포, 정포 합하여 32필로 하고 2과 안에 있는 제군의 정부 찬성사 이상은 농미 90석, 주포, 정포 합하여 27필로 하고 3과의 이성 제군과 개성 유후 이상은 농미 85석으로 하고 4과의 이성 제군과 개성 유후사, 유후 이상은 농미 80석, 주포, 정포는 모두 다 26필로 하고 5과의 이성 제군과 정산품, 성균 대사성 이상은 농미 70석, 판전의 감사 이상은 농미 68석, 주포, 정포 모두 다 23필로 하고 6과의 종산품은 농미 65석, 주포, 정포 합하여 21필로 하고 7과의 정품 사품은 농미 60석, 주포, 정포 합하여 20필로 하고 8과의 종사품은 농미 55석, 주포, 정포 합하여 19필로 하고 9과의 오품은 농미 49석, 주포, 정포 합하여 18필로 하고 10과의 종오품은 농미 47석, 주포, 정포 합하여 17필로 하고 11과의 정육품은 농미 42석, 주포, 정포 합하여 16필로 하고 12과의 종육품은 농미 40석, 주포, 정포 합하여 15필로 하고 13과의 정칠품은 농미 30석, 정포 10필로 하고 14과의 종칠품은 농미 28석, 정포 9필로 하고 15과의 정팔품은 농미 23석, 정포 7필로 하고 16과의 종팔품은 농미 21석, 정과 6필로 하고 17과의 정구품은 농미 16석, 정포 5필로 하고 18과의 종구품은 농미 14석, 정포 4필, 권무는 농미 9석, 정포 3필로 한다. 녹가는 벼슬아치의 봉급 규정이고 권무는 임시직의 벼슬아치를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1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일본 단주의 사자의 소개로 회해 사람인 승려와 가족을 귀화시키다. 일본 단주의 사자가 대궐에 나와 하직하였다. 회해 사문이 도로가 처자를 데리고 함께 와서 머물러 살기를 원하니 임금이 명하여 집을 지어서 살게 하였다. 회해 사문은 회해인의 중을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1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중해정과 설련을 고발한 상으로 조곤과 호군 권희수에게 전지와 노비를 주다. 조곤에게 전지 50결과 노비 5구, 호군 권희수에게 전지 30결과 노비 3구를 주었다. 회수는 곧 중홍련이 머리를 기르고 계명한 자인데 해정과 설련의 모책을 고한 것을 상준 것이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19일 갑술 두번째 기사 영의정 부사 성성린이 국방대책 등의 시무 20조를 진달한 상서문. 명하여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상서에 이르기를 국가의 일은 형세뿐이니 그 형세를 보아서 미리 방비하면 근심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혜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항상 일이 생긴 뒤에는 잘 조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은 본래 직연이 없고 나이 또한 쇠하고 늙었사오나 감히 우자 일덕의 생각으로 성총을 더럽힙니다. 예전에 기나라 사람이 하늘을 걱정한 자가 있었사온데 노신의 소근이 실로 서로 표리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자께서 혼미하고 망령됨을 용서하시면 뒤에 반드시 천리마로 드리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신이 진달하는 것은 모두 천근한 사목이니 어찌 좋기 향안 앞에 진달할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만에 하나라도 취할 것이 있으시면 엎드려 바라옵건대 밝으신 주상께서 결단하여 행하소서. 무릇 나라를 가지고 짐을 가진 자는 방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한 집에는 가장이 된 자가 몸소 거느려서 힘써 행하면 성효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식량을 족하게 하고 군사를 족하게 하는 것이 한 나라의 방비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소에 간식하고 진념하시어 중회에 영을 내리셔서 일체에 급하지 않은 비용은 다 쓸어 버리시고 힘써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족하게 하여 백성들과 더불어 좋고 나쁜 것을 함께 하소서. 1. 갑병이 결리하고 항진이 정제하며 분수가 밝고 호령이 엄하며 상벌이 적당하고 양식이 풍족하며 모책을 좋아하여 반간을 쓰고 시를 오래 끌며 여러 길로 아울러 나가서 승리를 취하는 것은 중국 사람의 장기이고 말이 튼튼하고 활이 강하며 양식을 가볍게 사가지고 나를 아울러 행하며 천시를 타고 지리를 헤아려서 치돌하여 힘껏 싸워 승리를 취하는 것은 호인의 장기이고 견고한 것을 의지하고 험한 것을 믿어 병법에 의지하지 않고 깊고 험한 것을 택하여 산성을 쌓아 늙은이와 어린이를 안치하고 콩과 조를 거두어 드리고 봉화를 들어 서로 응하며 샛길로 가만히 통하여 불의를 출격하여 승리를 취하는 것은 동방 사람의 장기입니다. 평지의 성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자고로 동방 사람이 잘 지키는 자가 적사오니 오로지 업성마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전조의 성시에 여러 번 수축을 더하여 구란을 피하였으니 지금 각도 관찰사에게 이문을 보내어 매양 농사틈을 당하면 미리 방비하여 튼튼하게 수축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서북면은 평양이 근본이 되오니 도순문사와 부윤을 반드시 적합한 사람을 얻어야 하고 기계와 군량을 모두 충족하게 하여야 합니다. 신이 일찍이 부의 부윤을 겸하였사온데 그 영내의 궁시와 도창이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신이 그 까닭을 물어보았는데 다만 전 사람이 마음대로 쓰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신이 급하지 아니한 공작은 모두 파하고 오로지 군기에만 힘을 써서 겨우 각색의 약간의 수량을 준비하였으며 군량도 또한 이렇게 하였습니다. 토관과 천호에 설치는 평시에 실상 폐단이 있지만은 일이 있어 위급한 때를 당하면 저들 수령들이 겸임한 자가 힘을 쓰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는데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한결같이 이미 일찍이 행위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안주, 의주, 이승, 관계 등처에도 또한 재주가 많은 무리를 거느릴 만한 기미를 알고 진퇴하는 자를 보내어 성보를 수축하고 군량을 저축하며 기계를 준비하고 인마를 훈련시켜 은혜와 위엄이 아울러 행하여 사람이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을 알게 한 연후에야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임시에서 차정하여 보내어 장수가 사람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장수를 알지 못하면 위급한 때에 임하여 어떻게 서로 구제하겠습니까? 마땅히 속히 차견하여 3년으로 성효를 책임져야 합니다. 어찌 목마른 때에 임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1. 동북면의 영흥, 함흥, 정주, 청주, 단주, 경원, 경성 등처에도 또한 서북면의 예에 의하여 깊은 곳의
요충지에 한 성을 수축하고 한 사람의 대장을 보내서 이를 지키고 허약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비록 무사한 때를 당하더라도 또한 파할 것이 아닙니다. 1. 각도의 개수관은 꼭 벼슬이 높고 재주가 군민의 일을 겸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서 차견하여 반드시 3년을 채우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세 조목은 비록 이미 행위한 일이지만 지금 또한 다시 행위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각도의 대소 수령 또한 모름지기 사람을 가려서 반드시 3년을 채워야 합니다. 대저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경내 인민의 다수와 노약, 빈부 그리고 단상, 협거, 간언의 일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써서 엿보고 살피면 알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경내 인호이 많고 적은 것을 따를 것이 없이 다만 가장 가까이 사는 자로서 수요를 정하여 혹시포 혹은 3, 4호로서 한 인보를 삼고 그 중에서 일정한 산업이 있고 믿을 만한 자를 택하여 정장을 삼아 그 인보 안에 인구를 기록하여 관장하게 하고 조석으로 출입하여 물과 불로서 서로 구제하게 하면 인보 안의 일들을 저절로 서로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상이 있거든 정장이 곧 관가에 고하고 유의하지 못하게 하고 수령이 항상 고찰을 가하여 유루가 없는 것을 살핀 연후에 평일의 인보기 안에 있는 인구의 다수에 의하여 그 성명과 연세를 적고 양천을 분변하면 차발이 균평하고 국민이 구분되어 백성이 놀라지 않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새로 왔거나 물고 하였거나 생산한 자가 있으면 정장이 반드시 곧 관가에 고하고 각각 이름 아래에 줄을 달아 장사로 삼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년 뒤에 저절로 풍속이 될 것입니다. 만일 따로 사람을 차견하여 추쇠한다면 부산스럽게 부동하여서 금하여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평양에서 인보가 서로 고하는 법을 행하여 유의하지 못하게 하였사온데 그 효과를 보았습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거역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제주의 말은 중국에서도 또한 훌륭하다고 하는데 실상은 소문에 미치지 못합니다. 마땅히 쓸만한 것을 골라내어서 육지에 연접한 여러 섬 가운데 방목하고 마정도 또한 거행하면 3년이면 성효가 있을 것입니다. 1. 외노가 근심이 된 지 오래온데 지금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봉하여 왕으로 삼았고 주는 것을 후하게 하니 만족하고 기가 나서 횡력 방자함이 반드시 심할 것입니다. 마땅히 노성하고 학행이 있는 자 한 사람을 보내어 인호를 수결하여 그 형세를 관찰해야 합니다. 시인은 항상 말하기를 우리의 근심이 될 것은 반드시 이들 외노라고 합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두 조목은 점차적으로 사의를 헤아려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국가에서 항상 조전의 어려움으로 걱정하였는데 신은 생각하기를 무릇 경기의 전지를 받은 자는 모두 다 거두어 들여서 조전하는 미도의 수량에 충당하고 다만 품에 따라 구분전만 경기에 주어 소원에 따라 농사가 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외방에 주면 공사가 다 편하여 인마가 지쳐서 죽는 근심이 없을 것이고 또 쌀을 손실하고 농사를 실패하는 배단이 없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의논하는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외방의 소유가 이것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배단은 전일과 다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이미 일찍이 상량 의논하고서 시행하지 못한 이리오니 마땅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1. 동서북면과 각도 주현의 모두 돈전을 두어 그 수령으로 하여금 반드시 권과를 힘쓰게 하여 그 거둔 것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전추회를 정하고 사손과 영장, 잡범의 사무일은 일체 모두 정지하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이미 일찍이 수판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령에게 권과를 오로지 위임하여 전추의 조건을 삼는 것은 또한 아울러 이문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배를 타는 역사가 가장 괴롭고 이름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괴롭다고 이름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3호로 하여금 하나를 만드는데 1호 안에 어찌 모두 한 사람이겠습니까? 정군이 된 자는 자기가 배를 타지 않고 모두 봉족자를 시켜서 능하고 능하지 않은 것도 묻지 않고 대신하게 하니 적을 만난 점에 모두 배 밑바닥에 엎드려 손도 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신이 어떻게 아는가 하면 가끔 각도에서 보고한 장문을 보면 죽은 자가 모두 대신 세운 자들입니다. 원컨대 각도에 각각 강명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어 병선이 있는 곳을 순행하게 하여 항상 경고해서 연습하지 않고 소용이 없는 자로 하여금 기선에 충당하여 죄 없이 해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만호와 천호가 된 자가 군인들과 더불어 서로 이익으로 꾀하여 통하여 함께 패단을 지으니 만일 왕관이 아니면 어떻게 금하겠습니까? 이같이 도해만 한다면 병천이 완고해지고 군사가 정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 각도 주연으로 하여금 모두 군기를 만들게 하소서. 각군과 환도는 사람마다 만들기 어렵지만은 지포, 엄신, 두구와 창은 같은 것은 누가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마땅히 수량을 정하여 견고하고 예리하게 만들게 하소서. 신이 왕년에 충청도 관찰이 되었을 때 외노가 깊숙이 와서 도둑질을 하므로 신이 주연으로 하여금 수요를 정하여 창을 만들게 하였사온데 심히 편리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1. 마땅히 주연으로 하여금 각각 병선을 만들게 하소서. 비록 배단이 있다고는 하지만 위급한 때에 임하여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집의 사람도 오히려 배를 만드는데 비록 작은 배업이라 할지라도 어찌 한 부잣집만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세 조목은 점차적으로 일을 헤아려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군기감은 오로지 병기를 관장하여 조작하는 것이 심히 많으니 성공감 각사에 소속되어 있는 장인과 여러 곳의 역사가 한가한 장인을 모두 군기감에 붙여서 오로지 조작하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각사의 부득이한 자비 정수를 제외한 장인을 모두 군기감에 붙이면 거의 편익할 듯합니다 하였다. 1. 금은으로 만든 기명은 국내와 국가에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외에 영을 내려 일체 금지하고 나라 안에 모든 사기와 칠기를 쓰게 하소서. 1. 소와 말을 잡는 것은 나라에서 금령이 있으니 유사가 엄하게 금하여 다스리고 화처, 제인 등이 도살로서 생업을 삼는 자는 마땅히 소재처로 하여금 모아들여 구제하게 하되 전지를 주어 경작하여 이산하지 않게 하소서. 이들 무리인들 어찌 쓸 곳이 없겠습니까?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두 조목 한결같이 일찍이 수판한 것에 의하여 거듭 밝혀서 거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성중과 각사로부터 설이 천리에 이르기까지 액수에 구애하지 말고 사람마다 입속하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을 한결같이 전에 정한 액수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전조 때에 강령 60 이외 모두 보충군이 있었으니 마땅히 강령으로 하여금 각각 몇 사람을 청거하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점차적으로 마땅한 것을 헤아려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일찍이 전조 때에 싸움을 잘하기로 이름난 사람을 안후 이방실 같은 이는 모두 제기, 신복, 수족과 같은 사람이 있어 위태한 때에 임하고 승부를 결단할 점을 당하여서는 모두 그들의 힘을 입었습니다. 마땅히 장상으로 하여금 미리 자제와 친족 및 아는 사람들 중에서 재주와 힘이 있는 자 각각 몇 사람씩을 뽑아서 급한 때에 쓸 수 있도록 대비하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마땅한 것을 헤아려서 수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각도의 잡공을 1, 2년을 한하여 모두 감면하고 오로지 군량, 군기, 병선 등의 일로 힘쓰도록 하시고 열대로 바치는 제목, 기름, 꿀, 후지, 화석 등도 더욱 배단이 있사오니 지주와 조화는 오직 공상과 내연 외에는 일체 금지하고 공사의 연음도 마땅히 엄히 금하고 무릇 경중과 예방에 쓸데없는 비용은 모두 감손하여 공사가 충족하기를 기다리소서. 쓸데없는 비용의 종목은
셀 수가 있습니다. 물방울과 틸끌이 쌓이면 마침내 구름과 못이 이루는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는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 안에 후지, 화석, 지조, 조화, 등사는 공상을 제외한 이외에는 일체 모두 감손하고 경중과 외방에 쓸데없는 비용은 자세히 조사해 모두 다 감손하고 공사 연음을 그만지하는 것은 이미 일찍이 행위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명하기를 한결같이 의정부에서 의논한 것에 의해서 시행하라 하였다. 소의 간식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옷을 입고 저물었어야 저녁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임금이 정사에 골몰하여 여가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반가는 적정을 탐지하는 간첩이고 개수가는 서울에서 각도에 이르는 본가도의 연변이나 독에 있는 고을의 수령을 말하고 단상은 부부가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아니하고 혼자 살고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고 협건은 남의 집 협포를 빌어서 사는 것. 협포는 정당과 따로 떨어져 있어서 딴살림을 하게 된 집체를 말한다. 간언은 숨은 일이고 인보는 조선시대 때의 자치조직의 하나이고 이것은 백성의 생활과 인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화를 구제하고 유의와 도둑을 방지하여 서로 보호하고 서로 지키게 함으로써 풍속을 이루게 한다는 목적에서 조직된 것으로 10호 혹은 3, 4호로서 한 인보를 삼고 그 중에서 항산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택하여 정장으로 삼아 인보 내 인구를 기록하여 주장하게 하였다. 조전은 배로 물건을 실어 나름이고 구분전은 자손이 없이 죽은 관원이 아내와 부모 구망한 출가 전의 딸이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자손이 없이 죽은 군인의 아내에게 품등에 따라 주는 전지를 말하고 전추에는 지방감사가 각 고을 수령의 치적을 심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우열 성적을 고사할 때 상을 최, 하를 전이라 하며 음력 6월과 12월에 2번 시행하였다. 수파는 수교고 봉족자는 보조자의 뜻인데 정군 1명에 대하여 봉족 한두 사람을 지급하여 정군을 돕게 하고 정군이 출력하였을 경우에는 그 집안일을 돕게 한 건보제도이다. 지포 음심은 지포로 만든 가슴을 가리는 갑옷이고 화척은 버드나무의 세공이나 도우를 전업으로 하던 천민이다. 제2는 광대를 말하고 성중은 궁궐의 수기와 건시의 일을 맡은 관원인데 고려 때에는 내시, 다방, 사순, 사이, 사이 등이 이에 속했고 조선 때에는 내금위, 충의위, 충찬위, 충순위, 별시위, 족친위 등이 속하였다. 애마는 위사의 한 종류이다. 60은 고려 때 군제의 하나로 강령에 5위 20명, 대정 40명이 있었는데 이들을 아울러 60이라고 칭하였다. 제기는 물건을 감추어 놓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맛 좋은 술이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2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덕수궁에 나아가 문안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2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2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태상왕이 연희방 궁전 남쪽에 누각을 세우고 불사를 행하다. 임금이 황희를 보내어 공비가 빠진 것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태상왕이 말하기를 없다. 내가 이것을 희사하여 절을 만들고자 하니 너가 국왕에게 고하여 사액을 주어 조계, 화음, 양종 가운데에 붙이도록 하고 전민을 주고 주지를 자임하게 하라 하였다. 황희가 돌아와서 가축 고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보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으나 다만 사사의 수요를 정한 뒤에 액을 주고 종에 붙이면 진시로 후세 이것을 빙자하여 명목을 삼아 다시 사사를 둘까 두렵다 하니 황희가 말하였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23일 모인 첫 번째 기사 덕수궁에 나아가 기거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23일 모인 두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대간으로 하여금 둔전의 가부를 의논하게 하다. 성청린의 말 때문이었다. 또 말하기를 백성 10호로 하여금 둔전 50복을 함께 경작하게 하면 백성이 반드시 원망할 것이다. 내가 일찍이 가뭄을 만나 공고하여 가뭄이 이런 까닭을 알지 못하였는데 지금 옳지 못한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뒤에 다시 가뭄이 있을 것이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였다.